밤을 지새우며 기다리는 것, 먼 길을 달려야 하는 것, 그 어떤 고통도 난임 부부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기다림이란 단순한 시간이 아닌 생명을 기다리는 절실함입니다. 난임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2022년 난임 수술을 받은 여성의 수는 76,315명입니다. 이는 5년 전에 비해 17.5%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후 안정된 생활을 계획하다 보면 결혼과 출산은 점점 뒤로 미뤄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부부가 늦은 나이에 임신을 시도하지만 가입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격히 줄어듭니다. 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자아실현도 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떤 안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그런 기반을 쌓다가 가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보려고 책임감을 가지고 아기를 낳아보려고 하니까 해도 실패를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휴직을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너무 안 되니까. 불임이나 난임으로 진단받은 인구는 2018년 34만 9천 명에서 2022년 37만 9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40대 출산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닙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0대 초반 여성의 출산율은 인구 1000명당 7.9명으로 이는 20대 초반 출산율의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데이터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험관 시술 성공률도 나이에 따라 떨어지는 게 절대적이어서요. 시작하는 나이가 젊을수록 난자 채취하는 동결하는 나이가 젊을수록 임신율이 높은 게 명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은 보통 한 번에 성공률이 30-40%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30대 후반에는 한 번에 보통 30% 내외로 보고 40대가 되면 뚝뚝뚝 떨어져서 만 42세가 되면 한 번에 성공률이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만 44세가 되면 한 번에 성공률이 10%가 안 되거든요. 난임 치료는 인공수정과 체외수정으로 나뉩니다. 인공수정은 여성의 배란기에 맞춰 남편의 정액을 자궁에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흔히 시험관 아기 시술이라고 불리는 체외수정은 난자와 정제를 체외해서 수정시킨 뒤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성공률은 30에서 35%로 인공수정보다 높습니다. 한국의 난임 시술과 난자 동결 기술은 세계적 수준입니다. 중국에서도 하러 오시고요. 외국에서 이제 한국에도 의료 기술이 또 좋고 그러니까 미국과는 뭐 거의 비교할 수가 없이 너무 차이가 크고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뭐 비행기 값을 빼더라도 여기서 하는 게 훨씬 저렴하니까 그쪽에서 하고 가시는 경우도 오히려 거꾸로 더 많고 그렇습니다. 난임 치료 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국내 난임 부부의 시술 시도 횟수는 평균 7회입니다. 연령이 높을수록 시술 횟수는 늘어나 40대에서 10회 이상으로 시술 경험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빠른 시간에 집중해서 그럼 임신을 성공해보자 해서 휴직을 했는데 그 과정 자체가 되게 어렵고 거기에 대한 지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다 보니까 부작용 같은 것도 모르고 덤벼들었다 들어갔다가 이제 시간이 연장이 되고 실패하면은 주변에서 이제 쟤는 해서 6개월 동안 저러고 있다든지 혹은 1년이 넘었는데 임신이 안 되는 그러면은 사회적으로는 실패자로 보게 되죠. 주변에서도 정서적으로 고립된다고 해야 되나?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지원 자체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고 아직 복귀하기 싫다. 그래서 돌아가서 정상적으로 인간관계 맺기가 어렵다는 호소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고 저 또한 사회적으로 관계를 맺었던 걸 다 끊고 진짜 열심히 몇 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잘 모르시고 주변의 친구들도 잘 모르고 주변에 사실 결혼을 많이 하려는 사람 자체가 없다 보니까 싱글인 친구들도 이해를 잘 못해요. 난임 수술을 여러 번 받은 고차수 부부들은 치료 중단을 고민하고 부부가 서로를 탓하며 갈등하다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도 합니다. 난임 진단을 받은 사람 중 60%는 고립과 우울감을 느낀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전형적으로 근데 많이 나타나는 부분은 불안감이나 우울감 혹은 무력감이라든지 아니면 난임 여성 같은 경우는 특히 죄책감이나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간혹 심한 경우는 자살 사고가 굉장히 높기도 해서 그런 위급한 응급한 경우들도 있고요. 부부 관계가 좀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빨리 임신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만 너무 초점이 맞춰져서 서로의 성관계가 힘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부부 관계가 오히려 굉장히 서먹해지거나 어려워지는 관계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뭔가 자연스러운 서로의 부부 관계에서의 뭔가 원활한 소통이나 이런 거조차도 어려운 경우들도 있고요. 난임 치료는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을 안깁니다. 2022년 기준 난임 수술 1회당 평균 비용은 180만 원,
여성 1인당 평균적으로 7번 이상의 시술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당 1,26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됩니다. 일단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이 보조를 해줘서 난임 부부들의 부담이 훨씬 덜어진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이 시술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커버하기에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급여 항목은 커버가 많이 되는데 비급여 항목은 거의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들의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 정부는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사는 지역이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까지 지원 얻을 수 있으며 만 44세 이하의 부부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고차수 난임 부부들의 경우 시술이 길어질수록 지원 차수가 줄어들며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첫 시험관 시술은 작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1년 7개월 정도 됐고 벌써 15차수 넘긴 상태예요. 지금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신선한 배아가 많이 안 나와서 매번 실패하고 있어요. 남편도 기형 정답증이라 치료하고 있는데 상태가 좋아지고 있긴 한데 저희한테 남은 기회가 얼마 없는 상태예요. 시술 지원 횟수가 다 끝나면 전액 자비로 시술해야 하는데 걱정이에요. 현재 그에게 남은 지원 횟수는 단 5번, 남은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사실 10년 전에 난임 진료를 할 때보다 지금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너무 다양한 정책들이 많이 지원이 되어지고 있어서 너무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미혼 여성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유방암 환자나 백혈병 환자나 아니면은 난소 낭종을 수술했거나 난소 기능이 좋지 않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정부 지원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서 서울시나 일부 지역은 그게 아예 없어지긴 했는데 세종시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44세 이전하고 45세 이후하고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 45세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두 번의 시술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45세 이전의 분들보다 훨씬 더 적거든요. 그래서 시술 차수가 많아지고 주사도 많이 써야 되고 약도 많이 써야 되고 비용은 더 많이 올라가는데 지원금은 더 적기 때문에 45세가 넘어가면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 비용이 더 늘어나는 점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 이제 45세 이상의 여성들을 봤을 때는 나이에 따른 차등을 조금 없애는 게 환자들의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